안녕하세요. 퓨린 언니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소개를 드릴 분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 2년 정도 계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유나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아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환자 많이 보는 파트, 이제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드름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공 때문에도 고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풀어보려고 모신 겁니다.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나다 보니 또 여드름 환자 너무 많아졌죠. 그렇죠. 수능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10대시다 보니까 피지도 많으실 거고 스트레스도 많고 마스크까지 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드름이 진짜 많은데 일단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적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드름 도대체 왜 납니까? 우선은 피지 분비가 많으면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모공이 과다각질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안쪽에 여드름균이 증가하게 되고 또 염증이 생기면서 여드름이 점점 심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네 가지. 우리 족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지가 많다, 과각각증, 피아크네라는 여드름균, 그리고 염증. 그게 이제 여드름의 원인이고, 이거 각각의 하나하나를 제거를 하는 게 이제 치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능 끝나고 온 학생들은 대부분 기름기가 줄줄줄줄 흐르는 그렇죠, 네. 지성형 정말 여드름인데, 그거 말고도 성인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여드름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다고. 방금 말씀해주신 피지가 많이 생기고 또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청소년기에 생기는 여드름이 있고요. 건조함을 느끼면서 수분이 부족한 여드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움증이 동반된 염증이 함께 생기는 여드름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거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도 다르게 해야겠죠. 피지가 많으면 피지를 많이 걷어내는데, 건조하면서 여드름이 나는 사람을 똑같이 치료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얼굴을 관찰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약도 쓰고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홈케어 이런 것들이 다 세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여드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이 나면 대부분 내가 이제 환자라면 병원에 먼저 안 올 것 같아요. 그쵸, 대부분은 올리브땡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뭘 살 것 같아요. 각질도 한번 제거해보고. 네. 근데 화장품을 선택을 할 때 뭔가 기준점을 우리가 줘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모공을 막지 않는 화장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이렇게 보시면 앞에 써 있어요. 논코메도제닉, 오일 프리. 왜냐면 기름이 많이 나는데 유분을 더하게 되면 모공이 막히게 됩니다. 기초를 고르실 때는 그거를 항상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너무 건조해, 이런 사람들은 이것만 썼을 때 너무 건조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일도 사고 싶고 크림도 사고 싶고 나이트 크림도 사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여드름이 더 나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화장품을 쓰라고 해야 될까요? 단계를 많이 늘리지 말고 묽은 제형의 로션을 여러 겹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다가 크림, 세럼 막 얹게 되면 그 화장품끼리의 상호작용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유분들이 또 모공을 막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뾰루지가 이렇게 나면 요새 막 붙이는 패치들 엄청 많더라고요. 패치를 쓰는 게 괜찮을까요? 우선은 화농성 여드름이 크게 생겨서 터졌다. 그러면 패치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패치를 붙이고 나서 너무 오래 계시면 패치 모양으로 동그랗게 빨간 자국이 나거나 가렵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요. 오래 붙여두시면 접촉 피부염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보면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하는 건데, 안에 성분이 살리실산이 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살리실산은 우리 각질을 벗겨내서 여드름이 좋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개지면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병원에 왔을 때 먹는 약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먹는 약에 대한 피부과 약은 다 독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게 바로 먹는 약인 것 같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네. 먹는 약에 다 의존을 하면 물론 안 되는데, 먹는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생제 계열, 이소트레티노인 계열. 그래서 항생제는 저는 보통은 아주 심하지 않은 중간 정도 되는 여드름 환자분들에게 쓰고 있고요. 특히 빨간 화농성 여드름이 많은 환자들 또는 갑자기 악화된 환자들에게 처방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1, 2주 정도 쓰고 1, 2주 있고요.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하지만 역시 항생제 계열이다 보니까 내성의 위험이 있어서 아주 오래 쓰지는 않는 맞아요. 편입니다. 속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맞습니다. 여드름이 아주 심한 환자들, 그리고 오래된 환자들, 그리고 놔두면 흉이 질 것 같은 환자분들께 우선적으로 처방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소트레티노인 드시면 대부분 다 좋아지시잖아요. 네. 대부분. 그래서 오래 드셔야 되는 분들, 오래 드실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럼 오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다른 피부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 치료와 병행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제가 보면 그 피지 억제제가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제약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임신을 하면 안 된다든지, 또 너무 건조한 사람들은 또 건조한 것 때문에 못 쓰고, 아무래도 시술을 병행을 해야지 또 먹는 약의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약의 용량을 빨리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피지 억제제도 잘 먹으면 좋은데, 이 약에 의존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에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가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를 사실은 권하죠.